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2023년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 3주 컷이라는 제목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기능사 필기를 언제 해봤나 한번 더듬어 보니까요. 2000년이 아니죠? 합격을 2000년도에 한 거고, 199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필기 합격이. 7년, 8년에 처음 합격하고, 어떻게, 이제,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1998년에서 99년 사이 이렇게 필기를 합격했던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공부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절이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필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면서도, 순간순간 가슴 뭉클한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일을 하면서 공부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시험만 보러 가면은 필기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기만 합격하면은 실기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뭐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필기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힘들었던 시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기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남다른, 이런 각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3주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전반적인 걸 한번 둘러보고 3주 동안 우리 공부해서 필기를 당당하게 한번 합격해 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영상이니까 제가 좀 말이 빨리 하더라도 좀 늦게 하시거나 아니면 좀 말이 좀 느리면 빨리 2배속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제 국가 기능장 자격을 갖고 있고요. 네. 윤재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제 학력은요. 현재 이페스 코리아 전임 강사로 자동차 분야 전임 강사로 있고요. 전임 강사로 지금 있고요. JH 자율주행 전기차 코딩센터 대표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렇게 겸임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 좀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산업인력공단에 제가 이제 자동차 분야의 위촉위원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올 건가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교육청 교과학점제 꾸미움 대학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분들 이제 자동차 공학을 대학 가기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수업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현장 정비를 약 한 19년 정도 했고요. 손해사정법인의 대표도 했었고 현대자동차 PIL 프로그램 현장 강사도 했었습니다. 네, 그 청주지방법원의 이제 법원감정위원으로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부여 자격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자동차 분야 자격은 다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기능 계열 있잖아요. 우리가 기능자 이렇게 들어가죠. 네. 기능 계열의 이제 기능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들었던 공부가 기능사였습니다. 네. 처음 이 기능사, 이 공부를 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제가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습니다.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제 포부가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고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강의를 해야겠다. 어려운 강의는 사실 이해 안 되는 강의는 참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능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가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친환경차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으면서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 보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 분야는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국가 자격증의 시작이 되는 이 자동차 정비 기능사야말로 사실상 첫 단추가 아니라 한 2개, 3개 정도의 단추를 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그런 중요한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험 과목은 어떤 개념이요? 필기하고 실기로 나뉘는데, 필기는 엔진, 셰시, 전기전자 및 안전관리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안전관리가. 네, 첫 번째 엔진, 셰시, 전기전자, 안전관리 이렇게 4과목으로 필기가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실무 관련해서 실기를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 검정 방법은요, 필기는 객관식으로 우리가 객관지 사시선 택일형으로 60문항을 요즘 이제 CBT 바로 점수가 나오는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CBT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CBT 시험을 한번 경험을 한번 제가 그냥 해봤어요. 필기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이 학생들의 기분이 어떨까? 힘들겠다. 우리가 이제 제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펜으로 써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가다반도 맞춰보고 또 기대하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시간적으로 내 시간에 대한 여유를 부릴 수 있었는데, 컴퓨터로 하니까 정말 좀 이렇게 멘붕이 좀 된다 그럴까요? 중간중간에 이걸 넘겨야 되나 마지막 그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마지막 클릭을 할 때는 좀 떨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저랑 같이 해서 마지막 누를 때는 아주 시원하게 자신 있어 이렇게 누르고 개운하게 합격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실기는요, 작업 시간 한 4시간 정도 보는데요, 한 100점 만점에 이것도 한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둘 다 60점 이상이죠. 네. 시험 일정은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이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일이 너무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네, 특히나 그 체결집필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네, 제 교재를 이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보시는 분들 교재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교재를 보시면은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 다른 유사의 서적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어쩌다가 또 제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제가 이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 네. 그건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기능사 우리는 이제 그 앞서 말하는 6월 24일 6월 달에 있는 이 시험 목표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 일정은 앞으로 시험 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최근 검정 현황입니다. 제가 기능사 시험은 제가 이제 시험 본 지 오래돼서 저는 이제 이걸 보기 전에 금방 되겠다. 공부 그냥 그래도 100명 보면은 한 50%, 한 60%, 70% 이렇게 좀 많이 합격하지 않을까? 필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프로테지를 보니까 맞아요. 제가 시험 볼 때도 필기 많이 떨어졌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점점 그 2017년하고 28년에는 37.2%, 36.2% 그랬는데, 지난해 2020년 지난해가 아니 2020년 45%, 40%, 거의 40% 이상을 육박했는데 갑자기 34.8% 툭 떨어졌습니다. 네. 그건 물론 이제 시험을 응시한 인원에 대해서 조금 비례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봐도 같은 그 비율이 되는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봤어도 많이 지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많이 합격률이 많이 좀 떨어진다. 최종 합격까지는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필기니까 필기는 이 정도 이렇게 합격하고 있다. 한 3분의 1 정도, 1에서 조금 위에하는 그 정도가 지금 합격선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2022년 1회까지, 2020년 1회서부터 2020년 쭉 해서 제가 1회까지 총, 6회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각 문제마다 이렇게 보니까 대동소이에 거의 비슷하게 기관이 이렇게 20문제 정도 이상,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조금 적은 추세인데 조금 이제 많이 좀 올라갔어요. 근데 셋시든 한 15문제에서 17, 20문제 안에서 이렇게 안전관리가 한 10문제 정도, 평균 10문제 정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그래프의 반을 뚝 잘랐을 때, 반 이상이 지금 기관하고 전기전자로 이렇게 전기전자로 내더라. 또는 전기전자보다 가만 보니까 또 셋시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셋시하고 두 개를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한 50%, 한 60%가 넘어요. 그죠? 네? 여기서 볼까요? 셋시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합치니까 한 60%? 언뜻 봐도 한 60% 이상 되죠. 그래서 기관하고 셋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더 관심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약간의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10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씩만 이렇게 윤독을 좀 해보면 10문제에서 그래도 한 7문제 이상씩은 다 맞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조금 더 문제를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맞힐 수 있다. 안전관리. 그렇게 되면 기관 셋시하고 좀 열심히 하고 좀 깊게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전기전자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기관하고 셋시를 좀 집중적으로 하자.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안전관리 10문제는 다 맞추는 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안전관리 문제에서 요즘 추세가 어떠냐면, 요 10문제에서 요즘 추세가 고전압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가 나왔죠. 고전압 관련된 안전관리 문제가 좀 접목돼서 나와요. 우리가 산업기사에서는 친환경 과목이 따로 이제 편성이 돼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친환경 과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따로 과목으로 편성돼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워낙에 친환경 차가 이제 정비의 어떤 이슈가 되고 하니까 이 기관하고 전기전자 셋시에 넣을 수는 없고 과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에다가 고전압에 대한 안전체계, 고전압 안전체계에 관련 내용으로 툭하니 던집니다. 근데 이 문제를 못 맞히진 않아요. 좀 쉬운 문제로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각 없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을 완전히 긴장시키죠. 전혀 생소한 용어가 툭 터지니까요. 생각하지 않다가 여러분들의 시험의 흐름을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떨어뜨리려고 내는 건 아닌데, 문제 수준을 낼 때는 다 맞히게 한다는 건 어떻게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전압 안전체계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다.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재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교재 이제 전면에 우리 지금 교재 보시는 분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하는 초심자를 위해서 저희가 팁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팁을 넣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할 부분들은 설명을 해 좀 드렸고요.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별로 제가 한 거죠. 이제 연습 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장별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이론만 이렇게 열심히 저랑 이렇게 강의 듣고 반드시 이제 장별로 있는 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 나가고,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게끔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는 총 30개의 그 안전 문제, 안전관리 문제를 따로 이제, 추출을 해서 안전관리, 쉽다고 생각해서 놓칠 게 아니라 반드시 안전관리 문제에 꼭 반드시 다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30문제는 안전 문제를 또 수록을 또 추가적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교재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합격의 무기라고 할까요? 예, 무기가 바로 이 기출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그 문제가 제가 물론 이제 문제 출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이 만들고 했지만은 기출로 돼서 나온 문제만큼, 소중한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현재에 나온 문제은행에서 추출해서 나온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접해야 된다는 거고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해도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저 밑에 있는 어려운 문제, 저 밑에 있는 쉬운 문제, 다른 문제를 찾아다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산업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를 공부를 쭉 해오면서 약간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교재를 제가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문제를 내놓고 문제를 풀이를 할 때 그 객관식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그냥 풀이라고 이렇게 옮겨놓거나 이런 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옮겨놓은 풀이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 읽으면 되는 건데 만약 이거를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서 해설을 보려고 딱 열었는데 해설이 그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두 번이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실망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책을 쓰게 된다면 이렇게 해설을 달지 않겠다. 좀 학생들이 어떤 이 해답에 대한 것을 해답을 알려고 하는 해설보다도 왜 이게 답이 아닌지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이게 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설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해설은 해설답게 학생들의 추가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해설을 써줘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25년, 한 20년 이상 넘었죠. 2020년도에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기능사 자격을 딱 취득했으니까요. 네. 제가 기능사 자격 취득하고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탁 항상 그 책 머리맡에 걸어놓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굉장히 공을 들였고요.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은 2022년까지, 2021년까지 해서 3년간의 문제를 모두 이제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CBT를 한번 경험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서만이라도 이제 CBT를 좀 경험을 해보셔라는 뜻에서 이렇게 CBT를 제가 제안해서 이렇게 CBT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문제는 그냥 꼭 풀어보고 해설을 제일 뒤에 달아놨거든요. 우리 2020년부터 기출문제는 해설을 제일 뒤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요령이 앞에 먼저 다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3년치를 다 풀어보고 뒤에 맞추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 회 정도 풀어보고 아니면 한 10번까지 아니면 반 정도 아니면 뭐 30번까지 풀어보고 뒤를 맞춰보다든지 아니면 정말 힘들다 그러면 짝수 1번 홀수 1번, 5번, 10번, 15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기출문제를. 그리고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를 보고 이제 연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풀어보고 하려고 그러면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시간이 너무 더뎌요. 힘들어요.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아니면 다음에 또 풀 때는 2번 짝수로 2, 4, 2, 4, 6, 8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간다든지 아니면 1번부터 쭉 해서 30번까지 풀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설을 확실하게 갖다 놓고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 이론 되죠? 또 우리 문제풀이 해봤죠? 그러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네. 학습 전략을 한번 볼까요? 학습 전략은요, 우리 기본 이론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게 아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을 간과하고 그냥 급한 마음에 문제부터 풀고 막 하다 보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해설을 자세히 다뤄놨지만 기본을 듣지 않고 해설을 보면은 그만큼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기본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릇을 많이 키우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 엔진과 셰시 문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제가 이제 선생님, 교수님 어떻게 이거를 다 맞습니까? 다 맞는다 생각하세요. 네. 무조건 다 맞는다 생각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죠. 내가 이거 뭐 한 20문제 나오면 뭐 예를 들어 20문제 나오면 17문제는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다 맞는다. 엔진 셰시 문제는 다 맞는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60% 이상 출제 비중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맞추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전혀 생소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와 친환경 자동차 고전환 문제가 접목돼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문제에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예. 많으면 많았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또 자신 있게 그런 안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 네, 1시간이면 여러분 충분하다기보다는 기본 하는 거죠. 그죠? 더 많이 하면 좋은데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이제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고등학교 아니면 뭐 중학교 때 하여튼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미 좀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 기능사 자격을 공부하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동차 공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다기보다는 제 강의가 또 어떻게 소문 듣고 그냥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기계에 대한 자동차를 알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시험의 초점은 필기 합격이니까,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 합격이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책과 기출문제를 접해야 된다. 꼭 기출문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문제입니다. 문제와 책에 대한 거를 꼭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꼭 접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은 너무 공부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거북한 목소리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멋있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졸린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좀 하이톤으로 이렇게 좀 톤이 있어서 강의에 아주 특성화된 목소리라고 어떤 교수님들은 저를 칭찬하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본인 목소리를 들으면 좀 오글거리지 않나요? 네. 저는 제 목소리 들으면 좀 오글거리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듣기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걸어다니면서 공부하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계속 20분이 넘어갔네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20분을 안 넘기겠다 생각했는데 말이 많네요. 네, 다음 우리 3주 컷 합격 플랜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가 짚어볼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강의를 찍으면 대체로 이거 하나당 하나씩을 찍으려고 제가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관의 구조라든지 처음 들어갈 때 이거를 2개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가솔린과 LPG 기관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가솔린 하나, LPG 하나 이렇게 2개로 나눈다든지,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일할까 제가 연구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2개로 나눠야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해당 하나 찍더라도 만약에 2개를 찍으면 여러분들 좀 빨리 해서 이날은 두 번째 여름을 공부하는 날은 반드시 이렇게
윤활과 냉각을 다 봐야 되고, 1일째 되는 날은 2강이 아니라 3강을 봐야죠. 하나, 둘, 3번째 강의까지 다 듣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어떤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2주차, 3주차 이렇습니다. 3주차부터는요, 사실 2주차 이제 끝 무렵, 우리 2주차에 1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중에 예상문제가 들어가고 2020년 1회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제가 이제 시간을 좀 배분해서 1번부터 60번까지 다 풀어드릴지 아마 제 생각은 그런 시간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문제는 조금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라도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일차에서부터 문제풀이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를 풀이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답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오답 정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 중에서 쭉 풀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놓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어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솔직히 말하자면 문제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틀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좀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따로 이제 요점 정리를 좀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오답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좀 하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적인 강의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3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샘플 강의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회를 제가 이렇게 따로 이제 PT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건데, 대부분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추가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발췌해서 하긴 뭐예요. 왜냐면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샘플 강의하는 거는 이런 그림으로 내가 강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로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강의한다 생각하고, 네, 한번 이제 강의 이제 듣는다 생각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우리 지금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운전을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이 기능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직 면허증이 없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동차 정비 기능사로 아니면 자동차 관련 공학자로 한번 인생을 펴려고 하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시험에, 자동차 관련된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자동차에 심장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신경. 그리고 자동차에도 근육이 있어요. 근육. 뼈대 있잖아요. 네? 뼈대. 그게 뭐냐?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자동차의 심장은 곧 힘이에요. 힘. 네. 심장이 이제 팍팍 뛰어야 힘이 되잖아요. 그죠? 신경은 뭐나요? 신경. 우리 두뇌 신경. 신경은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신체에 치면 한 두뇌에 좀 가장 많은 신경이 이제 모아져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근육은 뭔가요? 근육은 이제 우리 자동차의 근육과 아니면 뼈대, 사람의 뼈대 같은 경우가 자동차의 근육과 뼈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심장과 힘이 되고 자동차의 신경과 두뇌가 되는 게 뭐냐? 그리고 자동차의 근육은 자동차에 근육이 있다고. 근육이 뭐지? 그 뼈가 있다. 대충 연상이 되시나요? 네. 자동차의 심장은요, 우리 엔진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엔진. 막 엔진이 돌죠. 근데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죠. 이제 엔진이 없어지고 이게 뭘로 변해 나가죠? 네.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어지죠. 엔진이 없어집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잖아요. 대신에 엔진의 동력원으로 움직였던 내연기관, 이거는 내연기관차예요.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내연기관. 석유를 떼서 연료를 떼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엔진 대신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전기. 고전압입니다. 고전압. 고전압을 엔진으로 쓰고 있죠. 이제 동력원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이거 엔진과 이 고전압을 합쳐놓은 게 있어요. 고전압을 합쳐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브리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전기. 우리 신경과 두뇌가 되는 자동차의 전기가, 이 전기가 뭐냐면 자동차의 전기는 이제 통신입니다. 통신인데 보통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배터리, 배터리가 있죠. 그 다음 자동차의 근육과 뼈대가 되는 거는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셰시입니다. 셰시. 셰시라고 하는 뼈대인데 차체죠. 차체. 네. 차체. 우리가 다른 말로 자동차에서는 주요 골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주요 골격이라고 표현해요. 네. 자, 여러분, 마력과 토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샀을 때 마력, 토크라는 말이 있어요. 마력은 뭐고 토크는 뭘까요? 그림에서 봤어요, 여러분. 힌트를 제가 이미 드렸어요. 마력은 좀 어렵나? 내가 지금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나? 마력은 이제 어떤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이 뜻이고요. 토크는 뭐냐면, 토크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의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부어서 들어 올렸냐. 그게 바로 토크입니다. 다르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가로와 세로를 기억하면 됩니다. 네. 마력과 토크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실례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계속 해드릴 건데, 다소 조금 우리 현가장치에 들어가서 차륜 정렬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모르셔도 돼요. 용어 모르셔도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이해를 꼭 해야 될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문제를 풀 때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당황해서 다른 쉬운 문제까지 다 놓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산 문제죠. 이런 계산 문제들이 조금 여러분들을 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기능사 계산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어떤 분들은 계산 문제를 버려라 이러는데 버리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가 가장 맞추기 쉽잖아요.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꼭 필요한 문제는 꼭 우리가 반드시 공식은 외워서 계산 문제도 좀 맞추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합격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물론 60점, 62점 맞아도 합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 보고 나올 때는 딱 눌러서 시원하게 합격하는 게 낫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 30분 넘게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30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3주 동안 반드시 필기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학 이론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기능사 문제도 우리 기능사 문제풀이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같이 적용해서 풀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좀 다하고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에디슨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이제
다음 이제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